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을 꼽으라면 이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인들과의 소통은 물론 길찾기나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요. 또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관련 말씀 나눠주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정책과 교육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심센터 최명욱 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장님 먼저 충남 스마트 심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말 그대로 스마트함을 좀 더 내려놓고 심을 갖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네.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을 또 예방하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준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맞춤형 예방 교육과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디지털 미디어가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홍보 캠페인을 지역사회와 함께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네요. 충남 외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 스마트 심센터가 다 자리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총 8개 스마트 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 충청 지역에는 대전, 네. 또 세종, 충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워낙 이제 늘다 보니까 신조어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좀비라는 뜻의 스몬비, 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심지어 공포까지 느낀다는 뜻의 노모포비아. 소장님께서도 들어보셨겠죠, 당연히요. 네, 네네. 그럼요. 어느새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한다, 의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소장님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최근에 2024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예. 전체 국민의 22.9%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42.6% 그리고 유아동의 경우에도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점점 네. 더 이 나이가 어려지는 것을 볼 때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인과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의존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층 가운데에서도 잠재적 위험군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 스마트폰 과의존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사실 거의 뭐 끼고 살다시피 네. 스마트폰으로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는데 그렇다면 이 과의존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준을 근거로 과의존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은 3가지 요인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저성입니다. 이 현저성은 스마트폰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취미나 또 공부,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스마트폰이 최고의 소유물, 최고의 놀이가 되는 것을 이제 현저성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조절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절 실패는 사용 시간이나 본인이 그 사용하는 방식을 스스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절이 안 되는군요. 실패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3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라고 했지만 뭐 2-3시간이
되어버린다거나, 모르게. 그렇죠. 되어버린다거나, 뭔가 이제 그만 끄고 다른 걸 하자라고 하지만 아니야.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횟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또한 조절력과 연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는 문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문제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밤새내 하고 늦잠을 자거나 예, 그래서 예. 아침에 지각을 한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이 가족 간의 그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진다거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적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보다도 네네.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스마트폰 사용으로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걸 느끼면서도 네. 스스로 이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과의존이다라고 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또 이런 과의존 현상은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네, 있거든요.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지면 이 도파민이 그러니까 보상과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분비가 되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는 횟수가 또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민감한 이러한 자극들이 점차 이제 적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어떠한 그 쾌감을 주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하다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단 것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 더 달콤한 것을 또 찾게 찾게 되는 되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요즘에 그 스마트폰은 영상 그리고 또 게임 등이 너무나 다채롭게 빨리빨리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그러한 횟수나 시간이 정말 넘쳐나게 그렇죠. 네, 알아야죠. 되어지고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러한 과부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의 습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네. 보통 스마트폰을 먼저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손이 네. 가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을 향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옆에 끼고 두고, 있고 그렇죠.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는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들이 또 하나의 문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의 이러한 중독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과부하 또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네. 선생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과의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몸에, 네. 그렇죠, 몸에.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이렇게 응시하다 보면 네. 눈에 피로감이 그렇죠. 일단 눈에. 오게 네. 되겠죠. 이제 그것은 또 안구 건조증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약간 숙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죠. 만지잖아요. 예. 다 그렇죠. 네. 네네. 장시간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깨나 이러한 목에 그렇죠. 네, 결림이 있고 그것은 또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거북목 증후군과도 연관성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손목에도 무리가 가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실 눈이나 목, 어깨
맞게 이러한 전체적으로 곳곳에 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들으면서 계속 그렇죠, 이렇게 저도 하게 네. 되는데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또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도 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연령의 나이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아동 청소년기에는 사실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작용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즘 그 짧고 굵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폼도 네네. 예,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뇌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그 루즈한 것들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지루함을 빨리 느끼게 되어지는 짧고 자극적인 것만 그렇죠. 찾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나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강렬한 걸 찾는 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팡팡. 네. 그렇죠. 이런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이러한 뇌의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그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금만 이런 팝콘 브레인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을 예. 경우에는 조금만 지루하고 조금만 심심해도 그 금방 뭐 책을 참는군요. 네. 못 참게 되어지고 책을 덮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지고 예.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네, 불안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문해력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또 단절이 되어지기도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네,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이 스마트폰 과학 의존이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가짜 정보가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은 게임이나 그리고 도박, 마약, 예. 알코올과도 매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습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개인의 삶과 사회 안전에 예. 위협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과학 의존이니까 단순한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우리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는데 먼저 스마트폰 과학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돌아보고 조절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극적인 이런 소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네,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분명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 적절한 좀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유아동 측면에서는 부모의 그 미디어 사용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용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스마트폰 대신 좀 더 오프라인으로 이 아이랑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 뭔가 통제보다는 이러한 규칙을 좀 더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강압적으로 했을 경우는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네네. 매우 그 합리적으로 서로가 소통을 해서 그럼 기회를 대화가 정하는 필요하겠군요. 것이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남 스마트 쉼센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또 네. 올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잖아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와우 건강한 메토릭, 또 특히 이 스마트 예방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이제 게임 조절이나 또 본인의 사용 조절을 체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활동 중심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나 학부모의 그런 만족도가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이제 바른 ICT 진료 교육, 또 딥페이크 예방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다채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도움들 받을 수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까지 진행까지 다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연락을 중요한 거 어디로 해야 될까요? 네, 전국에 1599 0075로 전화를 주시고 또 스마트 심센터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충남 스마트 심센터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 스마트 심센터 최명옥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충청원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작은 실천, 작은 변화가 모이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한 미디어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충청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